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요즘 장이 좋지 못한데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돈 미국의 3대 지수 역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4% 하락, S&P 500 지수는 1.3%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4%까지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 이들 3대 지수 모두 최근에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4% 이상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7.45%나 밀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기술적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동안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미 국채 금리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역시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자, 국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조기에 꺼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가가 올랐구나가 아니라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을 동반한 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석유 수출 기구죠. 오펙과 러시아 등 이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3% 상승하면서 77.6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2014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브렌트유 역시 2.5%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확실히 이 팬데믹 이후로 멈췄던 경제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려서 한동안 이 감산을 해왔던 원유를 이제는 이 경제의 회복과 함께 증산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리고 미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도 지지부진하면서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미국 재무부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시키는 법안을 10월 18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못을 박았지만 아직까지 이 공화당과의 협의가 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화당이 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10월 18일 전까지 어떻게든 협의가 되어서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되면 지난 2011년이죠. 2011년처럼 이 부채 한도 인상을 합의 통과시키고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과정상의 극심한 이 불확실성을 근거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던 전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한 달 동안 21%가량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만큼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 또한 중요하고 미국 경제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18일 전에 순탄하게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서 의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전까지는 지수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부채 한도 관련 법안 통과도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유가의 급등과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의 난항 등으로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또한 상승을 하면서 최근 안정적이었던 투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자, 어제는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22.96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빅스 지수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등락폭은 있었지만 20 이하의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오던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지수의 하락세와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 종목과 나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를 보시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최근에 더 많이 빠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장기로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 추종 ETF가 S&P 500 지수 추종 ETF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로 잘라서 보게 되면 더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S&P 500 지수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이고요. 아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이 전 섹터의 500개 대형주 이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낮지만 그만큼 또 등락폭도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스닥 100이나 미국 테크 탑10과 같은 기술주 중심의 ETF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수나 주가라는 것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면 평균 단가에서 수량이 늘어가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장에서는 이런 ETF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피는 3천선이 무너지고 말았죠. 1.89% 급락을 하면서 3천선이 무너졌는데요. 지난 3월 이후로 6개월 만에 3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특히 오늘은 2.83%나 빠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디커플링, 즉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미국의 이 3대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니까 커플링이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장기 투자 시에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삼성전자마저도 작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최저점을 만들었는데요.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공매도와 함께 개인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 금리 인상까지 되었죠. 자, 그러면서 개인들의 자금도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전반적인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장기 투자 시에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큰 변동폭과 신흥국 시장으로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특히 배터리 3사보다도 2차전지 소재주들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배터리 3사보다 2차전지 소재주들의 향후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역시 2차전지 관련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ETF 내 종목들의 최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2차전지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는 13.63%나 급등을 보여줬고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머티리얼즈도 6.31% 상승, 그리고 양극재를 만드는 LNF와 코스모 신소재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포드와의 합작 배터리 공장 증설과 LFP 배터리, CATL 등 중국의 저가 배터리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이 LFP 배터리 개발을 다시 하기로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플러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SK온으로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이 되었고 앞으로 상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최근에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존재하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런데요. 제가 2차전지만큼은 한국과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8월 사이에 판매된 글로벌 전기 승용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인 CATL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맹추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8월까지 전기 승용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49GWh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나 늘어났고 1위를 차지한 CATL과 4위를 차지한 BYD 등 이 다수의 중국계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팽창과 더불어서 비약적인 점유율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앞으로 이 배터리 수요를 더욱더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2위, 5위, 6위를 차지한 한국의 배터리 3사와 1위, 4위, 7위, 8위를 차지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이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만큼은 중국과 한국 시장 모두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너지는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는 이유 역시 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바로 2차전지, 배터리와 소재 부품주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에 국내 주식들은 대부분이 빠지고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올해가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